1908년 7월 3일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 특이해 보이는 유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미노스 궁전 지하에 숨겨진 방에서 나온 것으로 원반연 모양의 점토판이었는데요. 루이지는 유물을 보자마자 이것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물체의 양 표면에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것으로 보이는 문자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심지어 문자들은 완벽한 인쇄술을 통해 점토판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충격적인 것은 조사 결과 루이지가 찾아낸 원반이 기원전 17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최초의 인쇄술 문서는 11세기에 제작된 독일의 점토판 플루페닝 비문이었는데요. 미노스 궁전 지하에서 발견된 원반은 플루페닝 비문보다 무려 3000년을 앞서는 유물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는 인쇄라는 개념조차 없던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력, 오버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이후 파에스토스 원반이라고 이름 붙은 유물은 1908년 발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석되지 못한 채 고고학, 언어학, 암호학 분야 최고의 미스터리로 불리고 있죠. 파에스토스 원반은 상형 문자의 각 모양을 본뜬 도장을 먼저 제작한 후 이를 점토에 대고 찍어 불에 구워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방식인데요. 미노스 궁전뿐 아니라 크레타 섬 유적지 전체에서 발굴된 수천 점의 모든 유물들을 통틀어서도 오로지 파에스토스 원반에만 사용된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원반에는 테두리를 중심으로 45가지 종류 241개의 상형 문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습니다. 양쪽은 서로 다른 그림으로 담고 있는 내용 역시 상이한 것으로 추측되었죠. 문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모든 언어 양식을 대입해 보아도 파에스토스 원반에 적힌 상형 문자의 특징들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고학, 언어학, 암호학 전문가들이 원반에 적힌 문자와 내용을 해독하려고 했지만 단 하나의 단어조차 밝혀낼 수 없었죠. 원반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자들은 주변국들에서 비슷한 유물이 발견되거나 닮은 문자가 사용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파에스토스 원반과 일치성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더욱 이상했던 것은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유물이 출토된 크레타 섬의 이전, 이후 문명 전체를 통틀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데요. 고대에 없던 인쇄술을 통해 파에스토스 원반을 제작한 고대인이 그러한 시대를 초월한 기술과 지식을 물려받거나 전수해준 흔적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먼 과거 누군가 하늘에서 툭 하고 던진 유물 같았다. 이에 학자들은 파에스토스 원반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문명과도 연관성이 없고 최초라고 불리는 것보다 무려 3000년을 앞서 제작되었으며 그 뜻을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넘어서 의구심을 품은 것인데요. 하지만 거듭된 연구를 통해 원반의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 상태였죠. 조작을 의심하는 학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가자 결국 그리스 정부는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고자 더 이상의 연대 측정 조사를 불허합니다. 하지만 파에스토스 원반을 진품으로 규정한 대부분의 학자들 또한 원반의 용도를 파악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비문, 시, 소설, 달력, 심지어 보드게임까지 갖가지 추측들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는 못했죠. 파에스토스 원반은 안티키테라 기계, 네브라스카이 디스크와 함께 고고학 3대 오파츠로 선정되었으며 보이니치 문서, 로온치 사본과 함께 언어학 3대 난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벗어난 유물임과 동시에 해석이 아예 불가능한 유물로 학계의 인정을 받으며 이관왕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렇게 유물이 발굴된 지 100여 년이 지난 2014년 10월 28일 크레타 기술재단의 언어학 박사 가레스 오웬이 디스커버리 뉴스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인류 최초의 CD롬 파에스토스 원반 속 문자와 의미를 알아냈다. 오웬 박사는 무려 30년간 파에스토스 원반의 해독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근 6년간은 옥스퍼드 대학의 음성학 교수 존 콜맥 박사와 협업하여 가능성 높은 해석을 얻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크레타어와 미노스어, 그리스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와 배치하여 반복되는 키워드를 관찰했고 이를 토대로 해석을 유추하였다고 밝혔죠. 파에스토스 원반은 신에 대한 찬가를 담은 찬양문이다. 오웬 박사는 파에스토스 원반이 고대 미노스에서 숭배하던 여신을 찬양하는 일종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힌 원반 속 대표적인 세 가지 키워드는 임신, 여신, 그리고 빛나는 사람으로 오웬 박사는 이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유물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죠. 학자들 또한
미노스 문명이 그리스 신화 내에도 등장하는 종교 문화가 발달했던 문명인 만큼 오웬 박사의 해석에 대하여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몇 개의 키워드만을 가지고 원반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며 연구진의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해당 원반에서 언급된 임신, 여신, 빛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종교적인 이유로 작성된 것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죠.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문헌 기록이나 그림으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한 내용을 굳이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암호문처럼 남길 필요가 있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신비주의자들은 원반 속에서 표현된 키워드가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고대의 미스터리가 아니냐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시대를 몇천 년 앞선 선진 기술을 전수해주고 간 누군가를 신 혹은 빛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였고 파이스토스 원반은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해석되지 못한 채 크레타 섬의 이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고학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언어학 최고의 난제라고 꼽히는 고대의 성배 파이스토스 원반, 그 속에 감춰진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